안녕하세요. 세상을 바꾸는 작지만 강한 흐름 채널 M&L의 밸류 크리에이터 김장길입니다. 오늘은 뜬금잡설 도전과 실패 그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오늘 내용은 조금 우울한 얘기예요. 왜냐면은 이거는 사실 실패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다음을 위한 뭐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런 격려의 차원은 아니고 정말 정말 안타까웠던 내용들인데 굳이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정신승리에 관한 내용이라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전에 어떤 지원 사업에선가 이제 최종 평가를 나갔던 적이 있어요. 지원 사업이 그때 그게 예창표였는지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지원 금액을 한 4천만 원인가 5천만 원 정도 받으셨었고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앱을 개발하는 분이었습니다. 관련 분야,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앱 개발만 한 10년 정도 하셨던 분이고, 실제로 구성원들을 보면은 디자이너도 있고, 또 개발자도 있고 해서, 대기업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번 들으면은, 거기 하는 정도로 알만한 굉장히 유명한 기업에서 또 일하셨던 분이었어요. 통상 경력이 팀원들 모두 합쳐가지고 구성원들 합쳐서 한 30년이 넘어갔고요. 사실 이 정도 되면은 앱이 어떤 앱이 나오건 간에 일단 개발 역량 굉장히 우수하고 또 나름대로 그쪽 분야의 경험이 충분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다들 긍정적으로 보고 어지간하면 선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분도 그렇게 해서 선정이 된 케이스였고 이제 앱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시제품도 나왔는데 굉장히 잘 만들었고 그래픽도 깔끔하고 디자인도 너무 좋고 그랬습니다. 근데 실패했죠. 그러니까 안 팔렸어요. 시장에 내놨는데 구글 플레이 스토어나 이제 애플 앱 스토어에 올렸는데 다운로드 수도 얼마 안 되고 일단 사람들이 돈을 주고 사냐 안 사냐의 문제가 아니고 그냥 사람들이 다운을 안 했어요. 근데 이분이 그때 했던 얘기가 뭐였냐면은 처음 발표할 때 딱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자기는 처음에 그냥 앱이 굉장히 쓰기 편하고 그 다음에 디자인도 깔끔하게 나오면 사람들이 쓸 줄 알았다.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 그래서 이제부터는 좀 시장에 좀 더 특화시켜서 어떤 디자인이나 깔끔함이나 기능성보다는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좀 선호도를 조사해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제품을 기획하려고 한다. 이런 내용들이었죠. 시작부터 끝까지 전반적으로는 그냥 회사에서 PT 발표하듯이 발표를 하셨었고요. 돈 쓰는 딱히 지장 없었고, 앱도 다 만들었고, 평가 과정상에선 크게 문제는 없었어요. 다만 이제 개인적인 불만들은 꽤 있었죠. 그러니까 지원 사업 쓰기 너무 힘들다. 돈 쓰기 힘들고, 대표자는 왜 월급을 못 받니, 이런, 그냥 글쎄 근데 그것도 사실 듣는 사람에 따라서 어떻게 받아들이기 나름이기는 한데, 제가 좋아할 만한 발언은 아니었지만은, 연배가 좀 있는 분, 저보다는 어렸지만 연배가 좀 있는 분이라, 회사 생활 오래 하고 하다 보면은 저 정도 불만은 입에 달고서 살았을 테니까, 딱히 그걸 가지고 이렇게 삐딱하게 생각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다만 좀 안타까웠던 거는, 누구나 사업을 하다 보면 시장 파악을 잘못하고 분석을 잘못해서 실수를 합니다. 근데 그게 이제 처음으로 사업을 시작했거나 아니면 내가 뛰어들기 전에 어떤 좀 다른 분야의 종사를 했었다면은 그렇다면은 그런 것들이 좋은 밑거름이 될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문제는 이분은 팀원들을 봐도 이 대표님 자체를 봐도 그쪽 분야에서 꽤 오랫동안 일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결과물이 어쨌든 그냥 열심히 만들었는데 안 나온 거죠. 어떤 성과가. 그래서 한번 물어봤어요. 보통 이런 거 할 때 이제 앱을 개발하거나 할 때 보통 기획자들이 있는데 혹시 대표님 회사에는 기획자는 없었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본인이 개발과 기획을 전담했대요. 그러니까 이 대표님은 이제 개발자 출신인 거죠. 본인이 기획도 같이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했죠. 이게 좀 안타까운 거는 이렇게 사실 처음에 이거 시작하셨을 때 평가를 받았을 때도 드림팀으로 아마 인지를 받으셨을 거고 또 그만큼 평가도 잘 받으셨을 것 같은데 이렇게 30년이나 넘는 경력을 각 분야에 있는 분들이 모여서 이렇게 회사를 차렸는데 그 첫 번째 앱이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겠죠. 근데 실패의 이유가 그냥 좋은 앱을 만들면 사람들이 쓸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 이게 저는 솔직히 조금 납득이 안 됐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이분들이 통산 30년 경력이면 30년 경력을 통틀어 가지고 항상 성공하는 앱이나 게임을 만들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분명히 실패했던 경험도 많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그 경험이 쌓였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은 최대한 없앨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걸 못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조금 우리 회사 입장에서 이런 기획 단계에서 무너졌다는 게 사실은 이 정도 경력이 있는 회사라면은 조금 너무 뼈아픈 실패가 아닐까 좀 그런 생각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이분이 아주 호탕하게 웃으면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는 이거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 좋은 경험했고 앞으로 이거 바탕으로 진짜 좋은 거를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이분의 문제가 뭔지 딱 알았어요. 그게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이 글들인데 이제 뭐냐면은 이 사람이 회사를 관두고 앱을 개발하려고 한 거는 제가 보니까 뭐 뇌피셜이긴 하지만 일단은 이제 본인이 하고 싶은 걸 하고 싶었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회사에 불만이 많았을 거예요. 왜냐면은 내 말대로 하면 했을 것 같은데 내 말대로 안 했기 때문에 성공을 안 한 거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다음에 자기랑 방향성이 다른데 만약에 성공을 한 아이템이 있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그냥 운이 좋았을 거다. 이렇게 아마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런 어떤 현실과 자기 직장에서의 어떤 괴리감 때문에 뭔가 나는 훨씬 더 잘할 수 있어라는 그런 꿈과 희망을 가지고 이제 창업을 하셨고 거기에 동조해준 여러 이제 명들이 왔었죠. 이제 그리고 이제 본인이 이제 현실의 벽에 부딪힌 건데 제가 그날 대표님한테 조용히 그 얘기는 했어요. 이제 앱을 개발하면서 뭐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그렇긴 하지만은 적어도 나는 당신이 개발자가 아니고 대표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렇다면은 이렇게 좀 예상하고 다른 결과가 나왔다고 했을 때 이거를 나는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새로운 어떤 시도를 위한 도약이다라는 말은 대표가 할 소리는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되게 기분 나빠하셨죠? 뭐 끝날 때 뭐 이게 기분 나빠서 그건 아닌데 그냥 얼굴 표정 보면 아니까요. 근데 저는 이 대표자가 해야 될 일은 기본적으로 개발을 잘하거나 기획을 잘하는 게 아니고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본인이 기획자를 들이지 않고 본인 스스로가 기획을 했다고 한다면은 어떤 요소에서 그 확실하게 내가 실패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요소를 공략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아니면은 본인이 기획 능력이 떨어진다라는 판단하에 기획자를 들였어야죠. 그러니까 어떤 말이냐면은요. 적어도 대표자의 입에서 좋은 앱 만들면 잘 팔릴 줄 알았는데라는 말이 나오면 안 돼요. 그 얘기는 연구소장이나 아니면 뭐 그래요. 뭐 초심, 그러니까 아마추어 기획자 정도에서 그런 말 나올 수 있어요. 근데 대표자는 대표잖아요. 하나하나의 실패가 직원들 월급을 못 줄 정도로 회사를 위태롭게 만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좋은 앱 만들면은 될 줄 알았는데 안 되더라. 이게 대표가 할 소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대표는 그 실패 분해해야 되고 그 실패에 마음 아파해야 되는 사람이죠. 그리고 그걸 수습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든 다음 단계를 생각을 했어야 되는 사람이죠. 이 회사가 아마 지금 못 살아남았을 거예요. 이게 아마 그 이후로 제가 찾아봤는데 별로 검색은 안 됐었거든요. 이 회사가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 대표가 그 실패한 걸로 끝이었어요. 그 다음에 무슨 지원 사업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 이렇게 해놓고서 지원 사업 받을 리도 없고요. 그 다음에 뭐 그렇다고 투자를 받아요? 아니 누가 망한 앱 개발하고 기획력도 없는 회사에 투자를 해요. 그렇다고 뭐 다른 뭐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천상 유일한 방법은 외주 받아가지고 그냥 외주나 열심히 하는 개발자는 많으니까 그냥 고만고만한 회사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글쎄요. 전 대표자의 역량이라고 하는 게 뭐 기획을 잘하는 사람 이런 거보다는 대표자는 어떤 식으로든 필요한 인재를 영입하고 필요한 시점에 의사 판단을 하고 일어난 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대표자는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어서 창업을 했고 엄한 다른 회사 잘 다니던 다른 3명의 구성원들을 꼬셔가지고 회사에다 집어넣은 거죠. 그리고 이제 월급도 제때 못 주니까 와해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지금 기술 개발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착각을 하고 있는 게 본인 스스로가 엔지니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개발을 하다 보니까 나는 정말 훌륭한 연구 개발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시장성과 사업성을 고려하고 단지 좋다는 것만으로는 이제 내 생각에 그 기술 자체가 완전히 100% 성숙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판단에 있어서
시장에서 고객들이 원하는 수준에 충분히 부합이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런 것들을 적절한 수준에서 끊고 데코레이션을 해서 시장에 오픈 베타 서비스건 클로즈드 베타 서비스건 그냥 오픈이 되건 내놓은 다음에 거기에서 고객들의 니즈를 받아들이면서 서서히 발전 나가는 말 그대로 상품성을 높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기술적인 어떤 그 가치가 높은 건 되게 중요한 일이긴 해요. 어떻게 보면 기술 스타트업의 필수인데 그것들을 너무 이제 본인이 뭐 연구자고 막 이런 아집에만 사로잡혀가지고 사업성을 저버리는 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좀 보거든요. 그런 사람은 전 대표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봐요. 그리고 제가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맨날 듣는 얘기가 공대 교수 같지 않다, 엔지니어 같지 않다 맨날 이 얘기를 하는데 다시 얘기하지만 제가 연구 생활만 한 10년 넘게 했던 사람이에요. 그 반도체 팹에서 나노테크놀로지 관련해서 한 10년 정도 클린룸에서 살았던 사람이고 뭐 논문을 막 이렇게 찍어내진 않았지만은 그래도 뭐 그냥 정기적으로 논문도 썼었고 그래도 어쨌든 연구를 한다 그러면은 꽤 오랫동안 했던 사람인데 제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올 정도면은 문제가 있다는 거잖아요. 예, 경영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고 공학을 그것도 골수 연구를 10년 넘게 했던 사람이 이 얘기를 한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본인한테. 근데 그렇게는 인지를 못 하더라고요. 오히려 자기는 엔지니어고 나는 아니기 때문에 저는 제가 더 오래 했어요, 실제로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혼동을 하시는 거예요. 본인이 엔지니어라고 생각을 하고 본인이 사업한다고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데 그럴 거면 CTO를 하세요. 아니면 연구소장을 하든지 대표하지 마시고.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좀 여러분이 인지를 했으면 좋겠어요. 뭐 물론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불가항력적인 일로 실패를 하고 낙담을 하는 거는 정말 피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스스로를 다잡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지만 만약에 아까 그 대표, 제가 말씀드린 그 대표님께서 100% 자기 돈으로 5천만 원을 꼬라박아서 그렇게 시원하게 말아먹었다면은 적어도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 못해요. 왜? 일단 타격이 없거든요. 정부 지원 사업을 5천만 원 받아서 한다는 거는 그 5천만 원을 자기 돈으로 했을 때 가계에 심각한 타격이 올 수가 있었다는 얘기죠. 만약에 그거를 그냥 대출금을 땡겨서 저당금을 잡혀서 5천만 원을 뽑아냈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아마 이거 미치고 환장했을걸요, 실제로는. 실패가 그냥 나는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가 아니고 본인 인생의 어떤 역풍이 되기 때문에 정말로 그때는 막 멘붕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안 왔다라고 하는 건 왜 그러냐. 이분은 하고 싶은 일을 그냥 남의 돈 가지고 한 거예요. 국가의 세금을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반성을 좀 해야 된다는 거죠. 사실 그 자리에서 하고 싶은 말이나 공격을 하고 싶은 말들은 많은데 누누이 얘기하자면 제가 현장에서 그렇게 독한 얘기는 안 해요. 왜냐하면은 솔직히 그게 이제 제 개인 돈으로 시작하는 어떤 개인 지원 자금이었고 거기서 평가라는 거다라면 아마 쌍욕이 날라갔겠죠. 근데 어디까지나 저도 초청받아서 이제 심사를 하러 간 자리고 주관기관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보통 그런 자리에서 제가 독한 말을 하진 않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이 대표님은 반성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격도 없고 실제로 자격이 없기 때문에 회사도 안 됐고.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제 도전과 실패라고 얘기했을 때 도전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얘기도 하지만 실패는 정말 두려워해야 되고 실제 실패가 일어났으면 분해해야 되고 두 번 다시 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고민해야 되고요. 적어도 대표로서 실패가 됐다 그러면은 직원들한테 미안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대표가 대표로서 해야 될 일을 못했기 때문이거든요. 만약에 그게 연구 단계에서 직원들이 일을 안 해서 그렇다? 대표가 관리 잘못한 거예요, 그거는. 뭐 믿고 했는데 배신당했다? 대표가 잘못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대표로서 좀 책임을 가진다면은 좀 도전과 실패라고 하는 부분에서의 실패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더 냉정하게 보고 거기에서 좀 더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자 뜬금 잡설 도전과 실패 시리즈 그 4번째 시간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는 이유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늦은 밤까지 수고 많이 하셨고요. 항상 실패를 최소화하고 성공으로 가는 그런 좋은 창업가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채널 M&L의 김장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